드디어 그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할 겁니다. 네. 일단 여기 자기 체크가 있죠. 우리가 앞에 이미지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기 이렇게 체크해보고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 체크해보면 내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걸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나중에 지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빨리. 뭐 사용 안 해봤으면 다 체크가 안 되겠죠. 그죠? 사용 안 해봤으면 거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픽슬로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 하나도 몰랐다가 어쨌든 뭐 중간고사 정도 치를 정도로 그죠? 그게 엄청난 빠른 시간에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픽슬러가 단순히 그것만 단독적으로 그 이미지 편집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진 편집하는 개념으로 앞으로 쭉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 우리가 궁극적인 거는 그 유튜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게 목표죠. 그러려면 이제 동영상 편집해야 되고 근데 전에 우리가 봤듯이 채널 쪽에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그 특성 자체가 맨 첫 화면이라는 게 이미지가 있죠. 그걸 제작하기 위한 도구의 의미도 있어요. 반드시 이미지 편집기는 또 알아둬야 되고 물론 자기가 자동으로 안에 내용 중에서 캡처해가지고 대문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 입맛대로 그게 왜냐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내 안에 있는 동영상을 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그 동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해 줘야 동영상을 보죠. 근데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파악이 잘 안 되면 그냥 안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반기에 배운 그 이미지 편집기도 잘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할 내용이 동영상 편집기에 대한 내용이다. 자, 동영상 편집기는 되게 많아요. 이미지 편집기도 많았듯이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소개해놨는데 프리미어 프로 우리가 이미지 편집기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하면 포토샵이에요. 제일 사용자가 많고 전문가들도 사용하고 있고 결국은 픽슬러라는 것도 포토샵의 엑기스 기능만 모아가지고 아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버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고 하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았었고 그걸 사용했던 거고 그거 사용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포토샵을 딱 넘어가서 사용을 해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기본적인 기능이나 개념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동영상 편집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뭐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뭐 베가스, 콤믹스, 다빈치 리졸브,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저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의 도구예요. 저는 또 무료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제한 조건이 조금 다르고 저는 사양이 좀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8기가 정도 되는 에서는 돌아가긴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하려면 메모리가 메인 메모리가 16기가 정도 이상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좀 무거운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동영상 편집기가 캡컷이라는 거예요. 캡컷은 일단은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캡컷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틱톡이라는 회사예요. 틱톡 알죠? 중국의 유튜브 같은 그런 회사인데 처음 출발이 걔네들은 셔츠로 출발했죠.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같이 해가지고는 걔네들이 생산이 없다고 보고 출발 자체를 모바일 폰에 사이즈에 맞는 아예 그쪽으로 해서 시장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굉장히 적중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만큼이나 어쨌든 중국 사용자들이 다 붙으니까 이 틱톡이라는 회사가 중국 거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사용자들이 다 붙으니까 굉장히 어쨌든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긴 동영상 안 좋아하죠. 동영상 어쨌든 안에 내용을 다 보기 전에는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딱 엑기스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본다 이게 조회수가 일단 잘 나와요. 그래서 틱톡이 후발주자지만 유튜브에서도 따라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쇼츠 뒤에 이제 1분 미만짜리 영상을 따로 쇼츠로 분류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게 쇼츠죠. 그리고 그 쇼츠가 작년부터 수익화 모델로
출발을 했죠. 원래는 쇼츠는 수익화 모델이 없었는데 쇼츠도 일반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조회수 대비 수익률의 55 일반 유튜브는 55%를 주고 얘는 45%를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캡컷이라는 걸 사용하고 얘가 일단 중국 거이긴 하지만 되게 인기가 좋아요. 기능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애초에 틱톡에서 이 영상 편집기를 이미 영상 편집기를 만든 게 아니고 워낙 괜찮아서 틱톡에서 인수를 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국 사용자들도 많아요. 중국 사용자들도 많지만 워낙 편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버전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버전 우리 픽셀러처럼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버전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 그 다음에 PC에다 설치해서 사용하는 PC 버전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캡컷이 가지고 있는 아주 또 나름대로 장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단점 기능상으로는 단점 별로 없어요. 워낙 잘 만들어지고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워낙 기능적으로는 아무랄 게 없는데 일단은 이 소유 회사가 모 회사가 중국 거라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PC 버전을 쓸 거예요. 인터넷 버전과 모바일 버전은 회원가입을 해요. PC 버전은 PC에 설치해놓고 가입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PC 버전이 좋은 점이 일단 화면이 크죠. 화면이 크고 그 다음에 인터넷 버전에 비해서 인터넷 버전은 아무래도 PC 버전보다는 기능적으로 제약이 조금 있어요. 브라우저 안에 있는 기능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PC 버전에서 충분한 기능들의 이렇게 편리함을 다 맛보고 나중에 나는 뭐 괜찮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인터넷 버전 넘어가면 돼. 여기 가입하고 그거는 이제 개인 선택에 맡기고 일단 기능을 우리가 배울 때는 PC 버전으로 충분히 배우는 거. 그래서 캡컷을 선택을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원믹스라는 걸 가지고 가르쳤어요. 나라 제품인데 기능적으로는 지금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훨씬 나아. 퍼포먼스도 좋고 캡컷이 나아. 근데 이제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좋아. 원믹스나 이런 것들이 대신에 이제 걔는 제약이 조금 많아. 웬만한 거 다 그냥 유료 버전을 써야 되고 기본 베이직 버전이 뭐 10분 이상 인코딩이 안 되고 제약 이번 연도부터는 캡컷으로 버전이니까 캡컷을 보면 알 거예요. 자, 일단은 PC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뭔가 PC 버전을 다운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터넷 버전으로 넘어가 버려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빨리 설치를 해야 돼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주소창에다가 capcut.com capcut.com 하고 엔터를 딱 치세요. 치자마자 그 화면에서 오른쪽 여기 있죠. 윈도우즈 다운로드 있죠. 얘를 누르세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누르자마자 다운로드 받아 조금만 기다리면 다운로드 받아져요. 다운로드 받아진 거는 이게 크롬이라면 위에 요 버튼 있죠. 뭐 밑으로 다운 받는다. 요 버튼 눌러보면 목록에 이렇게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게 다운로드라는 우리 전에 폴더 있었죠. 거기에 있으니까 윈도우 키 E 해가지고 요 삼색 창에서 다운로드 이거 눌러보면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눌렀으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거 이거를 더블 클릭 그럼 바로 설치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특징들이 나오는데 키프레임이 가능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동영상 편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글자와 그러니까 음성 이것들 간의 전환이 가능해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자동으로 자막 나오는 거 있죠. 네. 자동 자막이 아니고 그 자막을 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가 동영상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하는 이런 게 있다. 그럼 얘를 자동으로 그 자막을 바꿔줘요. 근데 그 인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웬만한 음성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하면 거의 뭐 90% 이상 정확하게 번역을 해줘요. 그 정도로 좋은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오토 캡션 자동 캡션 이게 중간중간에 동영상 캡션 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아주 예쁜 그 자막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비디오 이펙트 우리 그 이미지에 그 팩터 효과 있죠. 그리고 동영상에도 해줄 수가 있어요.
배경 없애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오토 리프레임, 프레임 자체를 좀 저렇게 아주 극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컷 아웃, 그러니까 원하는 걸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워드를 필터시키는 거, 필시키는 거, 채우는 거, 이런 아주 특징적인 기능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설치가 되고 나면 여기서 이게 영문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글로 이제 바꾸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이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됩니다. Privacy Policy. 이 화면은 편집 화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픽셀로도 마찬가지였죠. 맨 처음에 있었던 게 뭐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림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 과정 그 메뉴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프로젝트를 그라기보다도 뉴 프로젝트 저 버튼이 사실상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있다면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보면 날짜로 나와요. 같은 날짜에 두 개 만들면 갈로 열고 해가지고 1,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물론 저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PC 버전이지만 저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가 알아서 저장해요. 그 위치도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바꾸기도 할 건데,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한글 바꾸는 것부터, 자, 여기 이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요런 거 있죠. 왼쪽에서 두 번째 거 세팅스라고 나오죠. 요거 눌러보세요. 그럼 안에 또 메뉴에 세팅스라고 있죠. 걔를 선택했어요. 뭐 지금 나오는데 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랭귀지. 여기에 한국어 선택하고 세이브 누르세요. 그리고 리스타트, 언어를 바꿨을 때는 캡컷을 리스타트 해야 된다. 캡컷 리스타트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한글 버전으로 다시 뜰 겁니다. 자, 귀하의 검토해서 캡컷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랭귀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면 또 뭐라고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 한글로 다 바꿨죠. 또 중간에 뭐 하다가 또 잘못됐을 경우에,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다시 영문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글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첫 화면이 뭐 이렇게 소개 화면으로 가려져 있는데 까만색이라서 잘 표시 안 나는데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웰컴 화면 이거는 지워버렸어요. 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세요. 아까 이제는 설정이라고 나오죠, 한글로. 그러면 이제 뭐 임시 저장, 편집, 선과 언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조금 건드려야 돼요. 저장하고 다운로드. 밑에 거는 설정된 대로 그냥 이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패시 뭐 저런 게 있는데 그냥 성능 올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까 자동 저장한다 그랬죠. 그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왜? 내가 여기서 작업하다가 이걸 그대로 들고 가서 집에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는 없잖아요. PC 버전이니까. 그러면 카피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저장이라는 위치. 지금은 자기가 정해진 위치에 어딘가에 잡혀 있죠. 그죠? 그래서 저 위치를 일일이 찾아가려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항상 여기 들어와 봐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꿔봅시다. 자, 여기 폴더 버튼 있죠? 요거를 누르세요. 그러면 위치를 어디로 잡을 건지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기 이름으로 된데 이 드라이브에
이름, 폴더 선택.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잡힌 거 보이고 캡컷 드래프트라는 이름을 자기가 자동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 위치에 가보면 윈도우 키 해가지고 이 드라이브에 요 위치는 뭐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그 위치에 찾아가면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캡컷 드래프트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 있고 요 밑에다가 만들어요. 요 밑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0430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만들어져 있으면 저런 식으로 날짜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저 이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위치에 저장이 되고 집에 가서 작업하려면 요거를 복사해 가서 캡컷 드래프트 밑에다가 복사를 해주면 돼요. 집에서도 저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그대로 인식해서 올라옵니다. 물론 저기에는 내가 작업할 때 사용한 동영상이나 그 재료 파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갖고 가야 돼요. 같이 갖고 가면 위치가 틀리면 자기가 맨 처음에 찾지 못하니까 이 동영 안에서 사용된 동영상의 위치를 잡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다시 잡아주면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일단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는 뭐냐 참고로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안에서 미리 만들어진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이미지 적용시키는 거라든가 음악을 사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자기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 PC에 다 까는 게 아니라 최초에 사용을 할 때 받아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와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넣어놓냐면 바로 캐시에다 넣어요. 그래서 속도를 올리고 아무래도 처음 받아올 때는 받아오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일단 받아오는데 받아와가지고 어디 넣어놓냐면 바로 저 다운로드 위치에다가 넣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위치는 뭐 어디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꼭 내 위치에 안 넣어놔도 돼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집에 가서 작업할 때 집에는 다운로드를 안 받아가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같이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운로드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내 위치로 이 드라이브에 내 이름으로 폴더 선택만 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캡컷 머티리얼스라고 해가지고 폴더가 따로 생깁니다. 아까 그 위치 거기에 쭉쭉쭉 쌓입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편집 쪽은 별로 건드릴 게 없고 편집 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 편집 쪽에 결과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거의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음량도 두 가지 목표 음량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 이 두 가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저거는 목표 음량은 뭐냐면 우리가 동영상 안에 음량이라는 게 소리를 작게 할 수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얘를 동영상으로 만들고 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얘를 플레이해보면 작은 음은 작게 나올 것이고 큰 거는 크게 나올 것이고 그죠? 근데 이왕이면 이걸 좀 맞춰주면 좋겠죠. 작은 것은 크게 큰 것은 조금 작게 그래서 볼륨을 높이면 전체적으로 괜찮게 크게 들리고 낮추면 작게 들리고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얘가 그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은 있는 그대로인데 얘를 유튜브로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가 있고 틱톡이 있고 그런데 유튜브라고 하면 유튜브에 맞춰줘. 평균 음량 자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나머지 프레임 속도 여기 뭘까? 동영상이라는 게 정의를 하면 사실은 뭐예요? 동영상은 정지 영상의 시간에 대한 흐름이죠. 그죠? 자 그러면 1초에 얼마만큼 얘를 흘려야 이 동영상 누가 보는 거예요? 동영상을 누가 보는 거예요? 굳이 걔가 봐? 사람이 보는 거잖아. 그치? 사람이 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1초에 몇 정지 화면이 눈으로 들어와서 이 망막에 쪄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느껴질까? 상식, 사실은 상식인데 사람은
1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이 보고 있는 것들 이쪽에서는 프레임이라고 FRAM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1초에 몇 프레임이 들어올까? 200, 1초에 400 그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거의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1초에 400 프레임을 볼 수 있다면 신이야 신. 1초에 60프레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자, 이 전등 깜빡일까요? 안 깜빡일까요? 깜빡이고 있어요. 1초에 몇 번? 60번. 왜? 사람이 보는 거니까 사람이 맞춰줘. 딱 맞춰는 1초에 60번 깜빡이 있는데 사람이 그걸 1초에 60번 보니까 계속 켜져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 깜빡일까요? 안 깜빡일까요? 깜빡이에요. 똑같은 놈이잖아. 정기적으로 빛을 내버려.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여기 바탕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스플레이 설정 누르고 자, 여기에 고급 디스플레이 조금 내려가면 자, 여기 보면 새로 꽂힌 빈도 있죠? 얼마 돼 있어요? 60. 거의 60이죠. 이건 아마 자기가 정기적으로 새로 꽂힘이라는 이야기는 이 전체 한 화면을 한 번 쫙 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쫙 뿌려주는데 1초에 60번 뿌려주겠다. 이해가죠? 근데 얘를 카메라가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TV 그 뉴스에서 이 화면을 줄 때 화면이 아마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언젠가 한번 봤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얘가 1초에 60번 깜빡이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그보다 적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때 60이 아니니까 끊어진 걸로 그러니까 새로 고치는 게 보이는 거죠. 이해가죠? 이제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다.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맞죠? 얘도 사실은 얘는 깜빡인다기보다는 1초에 60번을 뿌려주는 거예요. 이 화면 전체. 그래서 새로 고침의 빈도라고 돼. 이거를 또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 있어요. 자, 어디야? 몽골의 유목민 같은 사람. 200m에 있는 그것도 표적도 보인다고. 그럼 워낙 넓은 평야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 눈이 좋은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60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끊기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높여. 얘를 높여. 최대 60까지는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최적인가 봐. 59.94가. 일단 이런 게 있다. 어쨌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눌러보세요. 프레임 속도를 보니까 최대 60까지 있어요. 60 더 높여봐야 소용없죠? 왜? 인간이 못 느끼니까. 그죠? 60 높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60까지 딱 보고 있는데 60 높게 해봐야 못 느끼는 거야. 보는 게 어차피 사람이니까. 근데 저것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 한 화면 자체가 이런 게 1초에 지금 개념을 보면 그러니까 60배를 해놨다가 1초에 60장을 저장해야 됩니다. 동영상 그 안에. 그래야 보여주지. 그치? 이거 하나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 한 화면 사이즈. 그치? 이미지 사이즈가 그만한 거잖아. 용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한 2시간짜리 만들었다 그러면. 그쵸? 그러면 저거하고 뭐하고 관계 있어요? 출력이 나갔을 때 용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실험을 해봤어요. 아주 오래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 필름으로 된 영화 만들어진 시절에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동영상이라는 게 뭐야. 이 한 카트 한 카트를 연속적으로 쫙 보여줬을 때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때는 필름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1초에 60장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봐. 1초에 60장을 만들면 2시간짜리 이 필름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옛날 영화 할 때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칼싸움 하다가 아주 중요한 장면 나올 때 갑자기 좀만 쉬었다가 쉴게요. 필름 바꿔요. 지금은 동영상 파일이니까 중간에 끊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요만하게 생긴 그걸 그 시간도 아니지 몇 분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는 타임 바꿔주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1초에 2시간짜리 영화를 1초에 60카트씩 만들어가는 필름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옛날에는 도시사진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걸 음악이 만들어야 되고 한 영화관에서 한 일주일 그거를 또 들고 다른 영화관에 일주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은 여기를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싹 고개를 돌려도 보이죠? 남아있죠. 그걸 잔상효과라고 하죠.
잔상 효과가 있으니까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줄여봤어. 계속 줄여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론적으로 해보니까 반까지 줄여도 되더라. 잔상 효과에 의해서 반까지 줄여서 보여줘도 애초에 30프레임을 보여줘도 착각으로 동영상임을 인식. 그래서 30프레임이라는 단위가 나왔어. 와, 어마어마하게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러면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 본이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중간에 가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그리고 더 줄여봤어. 더 줄여보다가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까? 해보니까 24프레임까지 나와. 23프레임을 딱 줄이는 순간 웬만한 사람도 끊어지네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프레임이라는 단위까지 나와요. 최소가 여기 보면 기본이 30프레임이고 60프레임도 있고 최소가 24프레임이죠.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게 이건 동영상이니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게 24프레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저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지금 동영상 만드는 것의 최소 기준이 24프레임 초다. 그 이하를 나가게 되면 이건 동영상이 아니라 드디어 춤을 추는 이미지가 영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는 24프레임을 할 거예요. 왜? 용량 높여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매끄럽고 좋기는 좋은데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거면 24프레임으로 해도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바꾼다. 목표 분량을 유튜브로. 틱톡에 올릴 거면 틱톡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를 24프레임으로 하면 얘가 아주 최적화된 유튜브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내요. 저거를 알면 우리가 다른 데서는 그냥 유튜브 출력 포맷에서 유튜브 해놓으면 적은 숫자들을 조절합니다. 일단 설정은 이것만 이 위치하고 임시 저장해서 위치하고 편집해서 그 두 가지만 설정하면 여기는 다 끝나고 그다음 언어하고 저장하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좀 쉬었다가